김우겸하고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누가 이길까? 그러면 윤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준설악간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도 전화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해외 동포에게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한동훈 장관하고 김우겸 끝날 줄 모르고 에서도 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새벽 3시까지 법무장관하고 같이, 그것도 김앤장, 거기에 뭐 한국촌연맹 이세창 씨에게서 3시까지 술 먹고, 대통령은 또 동백아가씨를 부르고, 이런 얘기가 막 끊임없이 나와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저도 이제 뉴스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걱정은 됐는데 어제 그제부터 계속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제 손님들은 보수 쪽이 좀 많은데 구독자들이 진짜인지 아닌지 너무 궁금하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아침은 이제 새벽부터 이제 목욕제기하고 아침에 이제 공을 한번 드려봤어요. 정말 이게 사실일까? 김우겸하고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누가 이길까? 누구 말이 옳을까? 하고 물어봤는데 한동훈 장관이 승, 한동훈 장관이 말이 맞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분 사주를 비교를 해서 이제 상생을 해서 누가 유리한가 그걸 역학으로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물론 인터넷 매체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블랙 코미디예요. 제가 볼 때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가 이건 추정이에요. 근데 제 추정이 거의 맞더라고요. 한 달 전에도 제가 이렇게 예언한 게 있어요. 10월 달에 한동훈 장관 사주 같은 경우는 토가 되게 많아요. 이제 토가 들어올 때는 항상 이제 구설이라 시비, 이게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죠. 일단 대운이 60%고 1년이 20%고, 대운하고 1년이 좋은 사람은 달이 나빠도 그게 그 달만 지나가면, 그 달이 지나가는 시기가 이제 이번 달에 이제 21일부터 아마 다음 달 10일까지는 이제 술토가 들어와요. 근데 이제 술토가 들어온다 그러면 좀 이따 풀어보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올해가 이제 인목이기 때문에 인수라 화가 돼서 이제 금을 녹여버리니까 이제 달에서 이제 구설이 생기는 건데, 제가 아마 한 달 전에 예언했을 거예요. 10월 달에 좀 구설수가 있고 안 좋아서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11월 달부터는 군계 일하게 된다, 이렇게 제가 예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추정하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마디로 이제 간단하게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의처증 많은 남자가 여자를 하나 사귀었는데 그게 첼로리스트였어요. 근데 첼로리스트가 이제 그날 밤 이제 3시까지 뭔 짓을 했는지, 술을 먹었는지, 친구들하고 있었는지, 뭐 다른 남자랑 만났는지 연락이 안 된 거예요. 매체에서는 뭐 그거를 뭐 동거 중이었다, 집에 안 들어오니까 전화를 했겠지. 근데 이제 전화도 꺼 있고 이제 어떤 의심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여자애가 이제 큰일 났다 생각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술도 좀 먹었겠다. 핑계거리를 찾다 보니까 핸드폰을 꺼놔야 되는데 꺼놓을 상황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진짜 믿을만하게끔 거짓말을 잘 꾸며대야 되는데, 이게 사주를 보면 또 거짓말을 잘 꾸며대는 사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가 첼로 연주를 하는데 전체를 다 빌려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도 오고 또 법무장관도 오고 또 이세창 또 오고 또 김앤장이라고 또 한 30명이 다 왔다, 경원들하고. 그래서 내가 도저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다. 전화기도 오자마자 다 뺏기고, 그럴싸하게 이제 전화기 뺏겼다 그래야 전화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용을 또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럴싸하게 나 200만원 받았어. 또 남자친구가 또 이렇게 얘기해. 대통령이 와서 연주했는데 200만원 밖에 안 받았어. 그럼 진짜 노치 들어보면 진짜 같아. 뭐 금액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이세창이가 수고했다 그러고 대통령도 자기한테 수고했다 얘기하고, 뭐 대통령은 동백아가씨를 불렀다 뭐 이러니까, 이게 녹취를 들으면 진짜 김우겸이가 혹할만도 해요. 왜냐면 진짜 같거든. 어쨌든 이제 자기가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꾸며댄 얘기가 완전히 일파만파 지금 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김우겸이가 이제 어떤 그냥 김우겸 혼자만 이렇게 했으면, 근데 뭐 어제 보니까는 이제 뭐 최고회의 회까지도 나와가지고 막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막, 근데 그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얘기할 때 어떤 최고위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할 때는 꼭 만약이라는 말을 붙여. 만약에
대통령이 김앤장 30명 변호사들하고 법무장관은 같이 술을 먹었다. 꼭 마냐? 왜? 이제 빠져나올 구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뉴스를 아주 접하고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메인 화면을 주로 많이 봐요. 그럼 그게 각인이 된단 말이야. 옛날 줄리 만들 때처럼 정말 줄리가 있나? 또 진짜 대통령이 진짜 이 변호사들하고 법무장관하고 새벽까지 술을 먹었나? 술도 좋아한다는데 이게 국민들이 또 속을 수가 있어. 5년 동안 그렇게 속아놓고 이제 또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 더탐사라는 그 김우겸한테 그 남자친구가 녹음한 거를 아마 전달을 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커지니까 이 첼로리스트는 이제 큰일 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병원 들어가서 이제 능겔 맞고 두문불출. 그리고 이제 그 오빠하고만 이제 또 뭐 통화가 되는 모양인데 또 오빠도 그 녹취는 사실이라 그러겠죠. 원래 뭐 녹취된 걸 거짓말을 하겠어. 근데 그 자기 여동생이 거짓말했다는 거는 밝히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또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은 부부 사이래도 서로 내가 네 말을 녹취할게 항상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정보통신법에 걸린다고. 그러면 그걸 여자한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 녹취를 그 국정감사장에서 그거를 터뜨리고 한 장관 같은 경우에는 법무장관 직을 걸겠다. 근데 제가 한동훈 그 장관 사주를 이제 1년 전부터 쭉 풀어봤는데 사주에서는 물이 없어요. 이제 술을 먹으면 물이 없는 사람들은 심장, 방광, 남자한테는 부고 아니에요. 이런 쪽이 약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이 알코올을 분해를 못 시켜. 그래서 사실 술을 못 먹는 사주고 또 땅은 본인한테는 이제 부인이나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결혼하게 되면 딴짓을 절대 안 하고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주야. 그것도 이제 친구들이 나와서 옛날에 한동훈 뭐 대학교 때나 이렇게 보면은 술을 못 먹으니까 제과점 가서 빵 먹고 탄산음료 마셨다는 그 증언들이 나오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물이 없기 때문에 술을 못 먹는 사주예요. 좀 이따가 이제 사주를 풀어보겠지만 제가 방송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당난거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예를 들어서 구상유치 입에서 적비린내가 난다는 뜻인데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운을 강한 자를 건들면 항상 쪽박차고 폭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대운이 좋고 일년운이 좋은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 근데 지금 또 구상유치가 또 되고 일단 구화지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구화지문이라는 거는 입은 곧 재앙의 운이요. 혀는 몸을 다루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어야만이 가는 곳마다 몸이 편하다. 운이 좀 좋을 때는 정확한 팩트에 따라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운이 나쁠 때는 입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김의겸 의원만 이 망신살 되는 게 아니고 민주당까지 이제 지금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문제당 뭐 이렇게 최고위원까지도 뭐 이렇게 만약이라는 얘기를 붙였지만 그러면 이게 개망신 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왜 그런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특이하게 사주가 비슷해요. 근데 이제 한동훈 사주가 이제 조금 더 좋고 이 사주는 좀 화가 조금 많고 근데 이제 비슷한 그림이 나오는 사주예요. 한동훈 장관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사주는 나무로 태어난 사주예요. 이렇게 나무로. 근데 땅이 조금 넓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토하고 축토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이제 술토가 들어오면 10% 운이 나쁜 거예요. 그러면 땅은 넓은데 예를 들어서 햇볕이 하나 정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은 있는데 지하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용신을 찾을 때는 이 사주에서 없는 게 용신, 내가 필요한 게 용신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사주를 풀기가 어려울 때는 내가 나무로 태어났는데 땅은 넓어. 햇볕까지 있어. 그럼 아무래도 이 물이 마르겠죠. 그럼 이 지하수가 올라와서 물을 생할 때가 이때가 살인상생으로 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이제 본인이고 형제간이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햇볕이 이제 아랫사람이고 진로고 사업체 운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사실 부인이고 여자고 재물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하수가 본인한테는 자식,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 체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예를 들어서 엄마, 문서, 공부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물은 있는데 땅은 넓고 햇볕이 강하니까 자꾸 이 물이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마를 되게 소중히 여기고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고, 또 엄마도 이 아들을 위해서 끔찍히 공을 많이 들이는 엄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거, 그 다음 문서 같은 걸 챙기는 걸 되게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어쨌든 물보다는 이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와 줘야, 예를 들어서 이 물이 안 말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 사랑을 끔찍히 효도하는 자식을 갖게 되고, 또 직업이나 명예, 예를 들어서 조금 바른 말은 욱하는 건 있지만은 이 직장이나 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직업에 대한 성취감, 이런 걸 굉장히 강하게 느끼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존심도 굉장히 세고, 이 자존심이 이렇게 센 사주를 예를 들어서 새벽 3시까지 술 먹었다 그러니까 열받을만 하죠. 자기는 술도 못 먹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주에서는 이 햇볕이 강하면 물이 자꾸 말릴 거 아니에요. 이 사물로 봤을 땐 이 햇볕은 알코올에 해당하는 거예요. 태양, 기름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이제 예를 들어서 화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기름기 음식도 잘 안 맞지만은 또 술 같은 것도 이 물이 없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신장, 그 다음에 남자한테는 방광, 부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해수하고 개수가 있지만 그래도 지하수가 없는 물은 금방 마르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술에 해독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김의겸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김의겸 사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을목이에요. 비슷한데 이게 제가 볼 땐 하루 종일 갑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주에선 토가 없는 사주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나무인데 사실은 물도 없고 지하수도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햇볕만 많아. 이 화가, 나무가 이제 두 그루 서 있는데 햇볕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림은 똑같아도 이쪽은 토가 많고 이쪽은 사실 땅이 없고 지하수도 없고 물도 없고 그냥 나무하고 물은 조금 있고 지하수가 없고 땅이 없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은 비슷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주 푸는 방법은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나무가 두 그루가 있으니까, 을묘에 묘목이 있으니까 나무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많은데 예를 들어서 개수,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물을 주고 나무를 주면 햇빛이 강하니까 막 자랄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땅이 필요하겠죠. 이제 이 나무를 심을 이 흙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나무를 잘라줘야 땅의 영양분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나무가 이제 본인이고 형제가 아니고 친구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이제 형제가 아니라 친구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화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이 화가 들어올 때 운이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 화는 이제 본인한테는 아랫사람, 진로, 사업체 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이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을 잘라줄 이 칼이 본인한테는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림은 비슷하더라도 이 사주에서는 토하고 금이 필요한 사주고, 이 사주는 금하고 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나무가 2개 있는데 이 화가 2개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신강으로 보는 거예요. 신강이라는 거는 이제 욱했는데 상대방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하면 땡이에요. 근데 이제 미안하다고 안 하면 이 사주는 이제 끝장을 보는 성격이에요. 끝까지 이겨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뭔가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화가 많은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마음을 먹으면 그걸 해야 돼. 하지 않으면 병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여자한테, 그 녹취한 여자한테 확인하고서 이걸 터뜨렸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고 터뜨린 게 이제 개망신살을 뻗친 그런 요인인데, 제가 볼 때는 이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일단 마음을 먹으면 그냥 진행을 시키고, 그 대신 이제 화가 많으면 이해력이 빠르고 분석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임기응변에 굉장히 능해. 남의 얘기를 듣고 그걸 빨리빨리 이렇게 대치기를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제 토가 없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좀 의심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격은 이제 어떤 성격이냐면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많이 이제 예를 들어서 계획도 잡고 이제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마음을 딱 먹고 나면 그날 도장을 찍어야 되는 성격이야. 그날 해야 되는 성격이야.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근데 그 녹취 내용이 아주 적나라했어요. 뭐 200만 원을
뭐 받았니? 대통령이 왔다, 노래를 부른다, 막 이렇게까지 녹취가 들리니까 진짜 믿을만 하더라고요, 그 녹취 내용이. 근데 이제 그 여자가 남자하고 아마 조금 헤어지기 싫었는지, 의심받고 싸우기 싫었는지, 의처증이 있으니까 뭐 밤에 전화 안 오니까 계속 전화했겠죠.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이 거짓말을 한 게 이 완전 블랙 코미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이길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햇볕이 강하니까 이 화가 들어올 때는 물이 지하수가 다 말라버려요. 이식되면서 다 녹아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사주의 성격은 예를 들어서 토가 없기 때문에 살은 안 찌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왜 토는 이제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제 피부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소화력이 조금 약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 먹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화는 심장이거든. 그러니까 젊을 땐 좋아. 꽝꽝 쳐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혈액이 순환이 너무 빨리 되기 때문에 이제 눈을 자꾸 때리겠죠, 이렇게. 그럼 안압이 높아져서 난시가 될 수 있는 사주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기를 많이 먹게 되면 혈관이 이제 막히면 터지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뇌졸중보다는 뇌출혈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들은. 근데 풍에 잘 걸리는 사주예요. 화가 많은 사람들은 기름기를 많이 먹게 되면 이러고 다녀요. 왜냐면 이제 뇌 혈관이 터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실 두 분 다 금은 없는데,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대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관지, 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사실은 담배 냄새를 되게 싫어하고 담배를 안 피는 사주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많으면 이 나무는 담배를 만들죠. 풀리니까 담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기관지가 약해서 담배 냄새를 싫어하고 조금 깔끔하고 지저분한 걸 싫어하는 사주예요. 조금 보수적인 면도 있고. 그럼 어쨌든 대장에서 하는 일은, 이 사주는 이제 소화력도 약한데 대장에 내려가면 무사통과가 되는 거야. 왜냐면 대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분해해서 호르몬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호르몬이 많이 안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력이 좀 약하고, 이게 조금만 육체 노동을 하게 되면 금방 피곤을 빨리 느끼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주는 본인이 한번 옳다 이렇게 믿는 거는 누가 뭐래도 그걸 끝까지 그냥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확인이 돼도 또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마음을 먹고 믿은 거는 끝까지 그냥 밀고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사주는 화가 되게 많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더 좋은 일이 생길까요? 사실 윤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조금 많이 안 오르고 있는데 이번 달은 윤 대통령한테 좋아요. 이번 달만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대우는 뭐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을 조금 봐드리면 윤 대통령도 화가 없으니까 사실은 김의겸 이 사람은 윤 대통령 지지율을 올려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시간 지나보시면 알아요. 왜냐면 이 화가 강하니까 윤 대통령은 화가 없거든. 이 사람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확 올라가는 그런 지금 이번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대운을 보면 운을 볼 때는 항상 예를 들어서 제일 크게 지구하고 태양하고 크게 돌아가는 거를 10년 주기라 해서 대운이라 그래요. 그게 한 60%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운이 좋은 사람은 달이 조금 나빠도 크게 영향은 안 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사주는 지금 신해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지하수하고 물이 지금 60% 들어온 상태예요. 근데 1년운에서도 또 임수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민이기 때문에. 그럼 1년운도 좋아. 근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경술이에요. 근데 21일부터는 이 술토가 되는데 이 술토가 재밌는 게 이거 보세요. 이 술토가 들어오면 대운에서 올해가 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술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1년 세운하고 달하고 인술합화가 되면 이 화가 조금 많아진 거야. 이렇게 이쪽은 또 많아지고 서로 많아진 거예요. 그럼 화가 이렇게 많아지면 서로 금이 녹아버리겠죠. 서로 구설수인 거예요. 이번 달은. 왜냐면 이쪽에도 화가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금을 녹여버리고, 근데 똑같이 구설수는 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지지에 이 술토가 들어오게 되면 인술합 화가 돼. 그러면 화가 되면 화생토. 한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토가 있기 때문에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렇게 순환이 돼. 그래서 별일 아닌 걸로 해서 또 이익을 보게 되는 거고, 전화이 보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사주에서는 화가 들어오면 이 토가 없어요.
그럼 막바로 이 화가 금을 녹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화가 강해져서 이 금을 녹이니까 이 금이라는 건 본인한테는 직업, 관운, 명예, 자식 이 기운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망신살에다 관제 구설까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좀 지나면 다 밝혀지겠죠. 예를 들어서 사실은 그 여자분이 술 먹고 이제 그럴싸하게 거짓말 한 게 그럼 뭐 한동훈 장관이 뭐 수사를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세창 그 한국 자유촌연맹인가요? 그거 호소했더라고. 더 탐사에 대해서 자기를 이제 농락하고 속였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수사가 되면 어차피 이 여자 오빠나 여자한테 이제 경찰이 이제 수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면 다 밝혀지겠죠. 그건 뭐 이제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화가 들어오면 이제 금이 녹으니까 쪽박을 차겠죠. 이런 사람은 진짜 옛날 기밀 있잖아요, 기밀. 박치기.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거 막 우리 집에는 어렸을 때도 TV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TV를 봤어요. 기밀 거 할 때는. 이제 기밀 선수가 와서 머리를 한번 박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 그래야 정신 차릴 거야. 더 탐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같이 똑같이 이제 유튜브 그런 하는 매체인데 어떤 정확한 팩트를 잡고 해야 되는데 너무 돈벌이에 연연하면 안 돼요. 저는 사실 후원금은 안 받아요. 이렇게 보내신다 해도 저는 받지는 않아요. 뭐 슈퍼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크게 터지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슈퍼책을 얼마나 보내겠어요. 한마디로 떼돈 버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이런 진짜 가짜뉴스에 슈퍼책 보내느니 그냥 슈퍼 가서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그냥 정신 차리세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힘들게 번 돈이잖아. 그런데 왜 이런 데도 낭비를 해요? 뻔히 이제 시간이 그러고 나서 이제 밝혀지면 여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도 속았다 이런 식으로 또 변명할 거라고. 진짜 같았다 나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그 여자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여자 쉽게 말해서 거짓말, 물론 거짓말해서 이 사단이 났지만은 제 추정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1년 지금 오늘 보면은 1년운하고 달운하고 예를 들어서 합의돼서 이 사주가 비슷해도 항상 이 오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누가 이기고 누가 선거에서 이기고 누가 이런 싸움에서 이길지 역학으로 풀어보면 답이 나와요. 제가 지금 예언한 거는 거의 맞는 이유가 오행의 희기 순환을 잘 보면 이렇게 비어있는 오행이 있을 때 치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쁜 게 들어왔는데도 이 오행이 예를 들어서 토가 있다 그러면 상생이 되니까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두 사주는 한장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지하수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렇게 달에서 이 화가 들어올 때 조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대운이 나쁠 땐 크게 작용을 하지만 이게 달이 나쁠 때도 이렇게 약간의 구설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다고. 왜? 이 사주에서는 지금 쉽게 말해서 금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금에 해당하는 지금 대운에는 금이 들어와 있지만은 만약에 이 대운에 금이 없을 때는 이 금에 해당하는 기운을 내가 얻으면 돼. 그게 풍수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금에 해당하는 오행을 얻으려고 그러면 금은 흰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지구, 태양이 있으면 목화토금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그럼 시계 방향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고. 그럼 이 공간에는 금에 해당하는 기운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금이 되게 많으면 화초가 잘 죽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길을 갖고 태어날 때 이렇게 길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는 금이 없기 때문에 대장 기능이 약하고 기관지, 폐 이런 쪽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럼 보완해 줄 수 있는 거는 색깔로는 흰색이에요. 근데 이름을 보면 사실 이름은 조금 잘못 지은 이름이에요. 솔직히. 왜 그러냐면 이름은 사실은 호족을 바꾼다 그래서 물론 조금은 도움은 되겠죠. 자꾸 불러지니까. 이름은 자꾸 불러야지만이 기가 이렇게 파동을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지금 금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제가 몇 번 해드렸는데 이 이름은 10% 여기 기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꾸 들음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방향. 이 금에 해당하는 방향은 서쪽이고 이 물에 해당하는 방향은 북쪽이에요. 무조건 다 남양집이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그런 방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금이 없으면 뭐 금을 많이 차면 돼. 그런 다음에 이런 사주가 안 지치는 데가 딱 하나 있어요. 금이 없는 사주가. 차 타면 안 지쳐. 그게 풍수예요. 왜? 차는 쇳덩어리죠. 그럼 내가 찻덩어리 딴 데는 조금만 움직여 걸으면 피곤한데 내가 차 안에서 이렇게 운전할 때는 안 피곤하다 그러면 금이 없는 사람이에요. 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걸 본인들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나는 나무 있는 데 가서 있으면 되게 내가 편하네. 그럼 목이 필요한 거예요. 본인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집에서 화초를 키우는데 화초가 잘 추고 그럼 금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술을 잘 못 먹어. 그럼 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일상생활에서만 신경을 써더라도 꼭 굳이 사주를 안 봐도 내가 필요한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름에서는 지금 이게 한동훈. 왜냐면 기역은 목에 해당하는 거고 니은, 디귿, 리을이 화예요. 그 다음에 미음, 비읍이 물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옷, 지읒, 치읓이 금이고 이응, 이응이 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한동훈이에요. 그럼 한자는 토고 동자는 화고 훈자도 토예요. 그럼 이 사주에는 금수가 필요한데 이름을 사실은 철학관에서 지은 이름은 아니다. 철학관에 이 정도까지는 져주지는 않아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아예 성 같은 거는 부르지 말고 미음이나 시옷, 지읒 요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준이라든지 뭐 민창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녹음해서 자꾸 들으면 금이 나한테 10%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대운이 되게 나빠. 그러면 대운이 내가 되게 나쁘면 좀 더 큰 기운을 얻어야 돼. 대운이 60%가 나쁠 때는 나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운이 나쁠 때는 딱 두 가지 기운을 얻는 방법이 있어요. 크게. 하나가 음양조화예요. 음양조화. 우리가 손을 이렇게 잡으면 기가 10% 섞이는 거예요. 근데 음은 여자고 양은 남자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호르몬 안에는 기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 그럼 내가 금이 없어. 그러면 금이 많은 여자하고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 운이 좋아지기 때문에 대운이 나빠도 잘 사는 커플들을 저는 신병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서 전 사실 이 업을 일찍 했어요. 일찍 이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제가 처음 오픈한 게 30살 때 오픈한 거예요. 그것도 포항에서 법당을 그때 차려놨었는데 그때 아마 포항 사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그때 죽도시장 건너편에서 좀 도가철학관이라고 법당을 제가 그때 했었거든요. 법당을 꾸려놨었는데 그때가 제가 30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너무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역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통계예요, 통계. 사주가 되게 대운이 나쁜데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손님은 옛날 손님들부터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금이 많은 여자하고 사는 남자들은 잘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건 통계란 얘기지. 그건 맞는 거야, 풍수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운이 되게 잘못 흘러가는데 금이 되게 많은 여자하고 사니까 되게 잘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풍수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이 풍수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TV 뭐 이런 데서 수맥이 있는 집은 되게 나쁘다. 근데 물이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수맥이 있는 집이 좋은 거예요. 역학이 일제시대 때 많이 이렇게 소실이 돼서 너무 이제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풍수에 대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물이 없으면 물가에 가 사는 게 좋은 거고 또 수맥이 있는 집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금이 없으면 쇳덩어리 안에 있으면 내가 좋은 거예요. 근데 금이 많은 사람들은 나무가 없겠죠. 그러면 지하철에서 내가 꾸벅꾸벅 졸아. 차 타면 자꾸 졸리고. 그러면 목이 없는 거예요. 목은 간이거든. 그럼 쇳덩어리에 있으면 간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디스크가 발생이 잘 돼. 그럼 금이 많은데 나무가 없으면 근육이 약해서 잡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디스크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 기운을 채워주면 디스크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화가 없어. 심장이 약해. 눈에 피공이 빨리 안 되니까 시력이 떨어지겠죠. 그 화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한자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부적하고 좀 틀려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기를 받는 글자가 있어요. 그거를 써가지고 내 몸에 지니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부족한 이 지하수가 금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대운이 나빠도 평생 동안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탁하고 풍수를 알면은 세상을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또 여유롭게 살 수가 있고. 왜냐면 나쁠 때 내가 조금 피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마지막으로 어제 비상 경제회의 저는 빠짐없이 그걸 다 봤는데 참 유익한 프로였고 또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그래서 진짜 옛날 문재인 정부처럼 맨 그냥 탁현민이가 쇼나에 쌓고 국민들 어떻게 속일까 하고 그냥 다 각본 짜서 하는 그런 거보다는 정말 진솔하게 그냥 고지고대로 방송하는 게 정말 어제는
정말 대통령 내가 잘 뽑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건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코로나라는 큰 병에 세계적으로 다 걸렸던 거예요. 그럼 병이 났어 이제. 그러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수술하고 나면 후유증이 있죠. 지금 후유증이에요. 전 정부에 너무 방만하게 예를 들어서 국민 속이느라고 어떻게든지 다시 한번 정권을 잡으려고 막 돈을 퍼주고 나쁜 거는 다 그냥 속이고 그거를 지금 윤 대통령이 뒤치작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물론 수술하고 나면 몇 달 동안 쉬어야 돼요. 후유증이 있어. 지금 그 시기예요. 그러면 조금만 더 정말 코로나 때도 살았잖아. 그러면 조금만 더 참고 있으면 윤 대통령은 요번 달은 좋아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2024년, 5년, 7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화토가 필요한데 화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윤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될 거예요. 그건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